한 250개, 300개 정도 됐다라고 들었고, 전체 참여 부스가 6천 몇백 개에다가 스타트업 부스 뭐 1,000몇 개 더 하면은 한 8,000개쯤 됐던 것 같아요. 7, 8,000개. 그 중에서 한국이 한 300개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두바이에서 콘텐츠로 브랜드를 만드는 한국 남자 브로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자이텍스 행사에서 느꼈던 그런 후기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규모가 엄청났어요. 이번에 뭐 20만 명, 30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빠글빠글 해가지고 와, 진짜 놀라운 행사였었고요. 거기에 아랍에미리트 당연히 많이 있었고, 중국,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꽤 부스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아마 요즘 미국 제재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가지고 많이 진출하려고 이 업체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부스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250개, 300개 정도 됐다라고 들었고, 전체 참여 부스가 6천 몇백 개에다가 스타트업 부스 뭐 1,000몇 개 더 하면은 한 8,000개쯤 됐던 것 같아요. 7, 8,000개. 그 중에서 한국이 한 300개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나라별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미국 CES 보면 엄청 신기술에 대한 것들 막 엄청 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럴 정도의 수준의 거리는 정부 쪽에 사실 많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UAE의 정부에서 이렇게 시연하는 그 기술들, 거기에 신기술들이 되게 많이 들어간 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 뭐 중국이나 이런 업체들을 보면은 AI 쪽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들 막 전시장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중국 업체가 많이 있었어요. 확실히 전기차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중국 그리고 약간 미국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미국 기업들이 막 엄청 그 완전 탑 메이저급 기업들이 와가지고 짠 하고 이렇게 부스를 펼쳐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전시장 한 절반 정도 봤었기 때문에 못 찾은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인도라든가 이런 데들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일대가 후진국에서 이렇게 막 고도로 성장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기본적인 전자기구들 있죠. 뭐 소켓이라던가 뭐 키보드 뭐 이런 부품들도 막 있었고, 모니터, 뭐 전자결제기, 포스기, 돈 세는 기계, 뭐 자판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전시장의 한 축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IT가 저희가 맨날 뉴스로 접하는 거는 뭐 양자 컴퓨터가 어떻고 뭐 IT, AI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켓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도입할 단계가 안 돼 있는 나라가 사실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럽의 이름도 못 들어본 나라들도 막 부스가 있긴 했는데, 거기에 뭐 하나 하고 보면은 되게 흔한 것들, 저희 기준으로는 되게 흔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회를 보는 게, 우리는 이미 최첨단까지 경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따라오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제 막 뭐 정치적으로도 불안했던 나라들도 많이 있었고, 이제 조금씩 경제 성장을 하면서 뭐 아프리카라던가 동남아시아 쪽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은 완전 신기술이 아니더라도 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기존 IT를 많이 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무조건 신기술만 쫓아갈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해왔던 그런 기술에다가 새로운 기술을 얹어가지고 또 영업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하고 과거 기술이 공존하는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새롭게 다가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없는 그 AI 정보를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 되면은 에어택시 같은 거 막 상용화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차 같은 건데 사람 없이 다니는 순찰 다니는 것들이 글로벌 빌리지라고 하는 어떤 놀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바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저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정부가 제일 먼저 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한국 부스들도 쫙 저기 뭐 코트라라던가 뭐 과기부 뭐 이런 데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한국 부스들 많이 모여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좀 부스를 보면은, 이건 뭐 여러 나라들 부스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은 너무 많아요, 뭐가. 근데 거기에서 과연 나의 기술이 이쪽 사람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행사장에서는 마케팅적인 요소가 좀 강화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있었던 부스 쪽에 좀 재밌었던 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체험형으로 해가지고 그 이동식 프린터 있죠? 그런 기구 하신 부분 했던 회사도 옆에 있었고, 여기 두피 체크하는 거 뭐 이런 기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와서 막 체험도 해볼 수 있으니까 재밌게 사람들이 막 이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B2C로 타겟팅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비주얼적으로 체험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현지 반응도 봤을 거고, 이 현지의 컨택도 많이 아마 따게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컨텐츠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 느끼게 됐고, 그리고 저도 여기에서 미디어 만들고 투자해서 만들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들을 만들면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기업을 일궈나가는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건설 안전 쪽의 플랫폼 회사에서 같이 도와드리면서 이쪽 현지에서
나라에 투자를 받는다던가 현지의 현장을 개척한다던가 이런 뭐 계약이나 영업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포커싱해서 저는 이제 부스를 참여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미디어 쪽이기 때문에 미디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한국 기업이 왔을 때 이 현지 사람들한테 빡 노출이 돼서 B2B든 B2G든 연결이 바로 돼가지고 뭔가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문의사항이 좀 필요하다라거나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또 한번 상의해가면서 다음 단계를 또 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도에는 이 행사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완전히 도시 한가운데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었거든요. 그 행사장이. 근데 거기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두바이 엑스포라고 약간 남쪽에 있는데 거기는 주변이 다 큰 길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막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요번에 분위기 딱 탔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드시 와야겠다라고 느끼고 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뭘 느꼈냐, 두바이 하면은 그냥 사막의 신기루 같은 나라 아니냐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기술, 이 마이스 산업, 이 컨퍼런스, 여기에 허브가 점점 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당장 이번 달 말에도 뷰티 박람회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작년에 미팅 겸 와가지고 행사장 겉에만 봤었는데 그때도 엄청 컸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 뷰티 박람회가 또 더 커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내년 이 자이텍스 행사가 마찬가지로 엄청 더 커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이 일대 뭐 중동, 아프리카, 유럽, 심지어 또 CIS 중앙아시아들, 심지어 이제는 한국, 뭐 일본은 좀 없었습니다. 한국,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온통 달려들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그거의 거점이 되는 나라가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이쪽 두바이가 되는 게 아닌가요? 전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바이 시장에서 뭔가 주도권을 확 쥐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사우디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들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넘어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어쨌든 아마도 중동, 두바이 이쪽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더 많이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저도 힘 입어가지고 조금 더 간결하게라도 이렇게 영상으로 콘텐츠를 많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민이, 이거 편집 한번 제대로 하려면 막 5시간, 10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천천히라도 올리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영상을 찍어가지고 빨리빨리 전달해드리는 게 맞을까? 그러면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너무 비즈니스 쪽으로만 갈지, 아니면 두바이의 관광지라든가 이곳에 계시는 한인 사업가분들, 꼭 한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의 새로운 사업 기회들,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포커싱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가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듭니다. 어쨌든 저를 요번에 알아봐 주신 분이 사실은 꽤 많았었고, 제가 성격상 막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뭐 인사를 다 못 드린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도 두바이에 이제 자이텍스 이후 한 번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번 오셔야 될 거예요. 여기에 기회가 있다고 발견하신 분들은 사실 거의 매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계속 태핑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저도 여기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요청 주셔가지고 제가 대신 뭐 미팅을 뜬다던가, 아니면 뭐 마케팅을 같이 한다던가, 아니면 뭐 사업 개발 혹은 법인 설립, 이런 것들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연결까지 다 되더라고요. 그럼 부동산 쪽 상담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뭐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은 그냥 막 물어보시면, 이메일 같은 게 제일 확실할 거예요. 물어보시면은 제가 거기에 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컨텐츠 여기서 마치고, 제가 내일부터는 한 일주일간 또 출장을 갑니다. 베트남하고 태국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는 제가 키우고 있는 요 캐릭터 있어요. 캐릭터 그거 메인으로 하는 어떤 행사에 이렇게 서포터 캐릭터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어떻게 거기서 홍보하고 어떻게 이제 사업 키워갈지에 대한 논의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아마 동남아 쪽으로 또 다시 조명이 돼 있겠지만, 밀려있는 컨텐츠들하고 올리면서 컨텐츠로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게 브랜드가 되어가는 과정을 최대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